이야, 아이고 시장도 같이 왔어. 기자들한테 악수하고. 고맙습니다. 더욱 추운데. 고맙습니다. 가까이서. 아니 계시. 대단합니다. 네, 다시 한번 양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영수 영천시장님의 도지사 출마 선언 기자회견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인 만큼 저희 기자분들이 촬영을 하시다가 또 바깥으로 또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출입구로 조금 이렇게 좀 태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휴대폰은 무음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키를 좀 해주세요. 예, 회장님. 회장님. 예, 회장님. 예, 회장님. 아이고, 예, 예. 451호. 아, 그래요. 여기 회견장에. 아, 그렇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유목을 뭐 이런데 와가지고. 고맙습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김경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천시장 3선을 역임하시는 동안 매우 어려웠던 영천에 희망이 있는 영천으로 새 바람을 일으키고 경북의 큰 머슴으로 나서시는 김영석 영천시장님의 경상북도지사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현재를 한번 나도 좀 나와주세요. 아, 진짜. 영상 화이팅! 시장님 시간이 뛰어온다고 말씀 줬는데 우리 이제
경북, 대구, 경북 언론인님들, 청년 언론인들 다 오시는데 이 바쁜데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고 앞에 앉아주세요. 또 뒤에는 보니까 우리 경상북도 23개 시군 동지들이 또 다 오셨네. 응? 너무 어디 이렇게 많이 오신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이 추운 날씨에 많이 오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랑스러운 300만 경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자유한국당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전장에 뛰어드는 각오와 경상북도와 운명을 같이 한다는 비장함으로 새로운 천년의 시작점이자 한반도의 심장부인 이곳 신도청에서 존경하는 도민들 앞에 경북도지사 출마를 겸허히 선언합니다. 뼈저리게 가난했던 보릿고개 시절 항상 춥고 배고팠지만 제 인생의 삶의 표전 정의, 신명, 파이, 창신의 경상북도 혼이 있었기에 가슴을 펴고 긍지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일찍이 고향을 떠나 타지 생활을 하면서도 내 고향 경북이 조건대와의 주역임을 자부하면서 자랑하며 다녔습니다. 그러나 1년 전까지만 해도 경북인의 자존심으로 꽉 차 있던 제 가슴이 지금은 정신적 공황 상태로 변해버렸습니다. 아마 경북 도민의 심정도 저와 별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대통령 탄핵과 당의 분열 그리고 정권 교체로 이어져 내 고향 경북은 꼴통 보수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미지를 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700년 긴 역사 속에서 찬란한 정신 문화를 쌓아온 홍도 경북의 자존심과 상처는 그 어느 누가 어떻게 회복해야 됩니까? 이렇게 만든 장본인들은 과연 누구십니까? 이러한 어려운 경북의 난관을 극복하는 데는 원칙과 기본에 충실하며 말보다는 행동으로 개혁적이고 순수한 인물이 나와야 할 때입니다. 공부 잘한다고 정치적 스펙이 좋다고 훌륭한 리더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지역에서 주민들과 부딪히며 함께 웃고 웃으며 일해온 사람들이야말로 도민과의 소통, 도정을 꼼꼼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10년 전 암울했던 작은 도시 영천을 신성장 도시 반열에 올려 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던 것처럼 마치 진흙 속에 진주가 빛을 발하듯 경상북도의 새로운 희망의 빛으로 다가갈 사람, 실제 만나보니 괜찮은 사람, 추진력 있고 어리 있는 뚝심의 남자, 정치적 꼴통보수 경상북도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는 적임자, 정치적으로 외딴섬 고림 무원이 되어버린 경상북도를 살릴 유일한 사람이 바로 야전사령관 김영석 군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3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자유한국당 당원 동지 여러분, 다음 도정을 이끌 도지사는 정치의 달인이 아닌 행정의 달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지방을 외면한 채 양지에서 중앙정치에 몰두한 국회의원보다는 엄지에서 지역민들과 함께 울고 웃는 현장의 지방행정가 출신이
경상북도민의 민의를 진심으로 보듬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작은 도시 영천에서 10년간 시민들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오직 민심의 볼모로서 소신 있는 시정을 펼쳤습니다. 제가 물한잔 들어요. 예? 물한잔 들고 가세요. 네, 제가 목 감기가 야, 뭐 감기가 들려가지고 그래. 참. 공부 좀 너무 열심히 하려고. 남들보다 한 번 더, 한 시간 더, 한 발짝 더 뛰며 더 고민하여 오로지 지역 발전만 생각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랬던 영천의 미래 지향적 안목으로 대도시의 수도 생각지 못한 세계적인 경마공원과 글로벌 항공사인 미 보잉 MRO 센터, 항공부품 평가센터, 폴리텍 대학, 마이스고 등을 유치하였고 60년간 찍은 지역 수건 사업인 군사보호시설 해체 등 굵직굵직한 대형 사업들을 성사시킴으로써 작은 도시 영천도 신성장 동력의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는 희망과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저 김민선 4.6기 동안 임관영 지사님 옆에서 임기를 같이 하며 누구보다 많이 도정 지략을 배우고 익혀 경북 살림을 잘 꾸려갈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마치 박정희 전 대통령과 같은 대안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강력한 추진력과 10여 년 동안 미국, 동유럽, 아프리카 국가 등 해외 대사관 근무로 국제적 감각이 풍부하여 글로벌 경북을 이끌 최고의 적임자로 생각됩니다. 경상북도지사는 정부나 국회로부터 내려다 주는 대로 받는 하향식 수혜가 아닌 23개 시군과 함께 지역의 뜻과 결정을 중앙에 요구하고 관철시킬 수 있는 상향식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당과 당론의 볼모가 아닌 도민과 민심의 볼모가 되어야 하며 당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아온 중앙 정치인들은 당의 입장과 당론을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방과 도민 없는 당과 국가는 존재할 수 없기에 도민 우선, 민심 우선의 소신의 도정을 펼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보다도 도정의 정치에 휘둘리지 말아야 하며 현 정부와도 각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저 김영석은 오로지 도민과 민심의 볼모로서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소신 있는 도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어 도의사로서 가장 이상적인 적임자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부터 저 김영석은 존경하는 300만 도민들의 준엄한 힘을 얻고 옛 경북의 영광을 되찾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자유한국당 당원 동지 여러분, 포스터 김관용, 야전사령관 김영석이 도민들이 선택을 받는다면 가장 먼저 23개 시장 군수님들과 소통의 장인 제2도민을 구성 원래회를 개최하여 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도청 간부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23개 시군을 순회 방문하여 도민들을 직접 만나 민원을 해결하는 현장 도정을 펼치겠습니다. 번역별로는 김관영 도의사님이 도정 철학을 개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북부권은 신도청을 중심으로 명품 신도시 건설과 바이오백신 농생명 클러스터 미래를 열겠습니다. 중앙선 복선전철 신도시를 연결한 직통도로 개설 등 경북의 혈관을 새로이 뚫고 아파트, 상가, 병원, 학교, 생태공원들을 조속히 조성하여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고품격 신도시로 배후에는 산업 신도시를 조성하여
신도청 시대를 건설하며 차세대 프리미엄 백신을 개발하고 102대간 종자 정식 단지를 기반으로 농생명 분야 핵심 기지로 만들면서 농업 육자 산업과 치밀한 FTA 대응으로 살기 좋은 부자 농촌을 만들어 농도 경북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겠습니다. 동해안권은 도청의 이러한 소외감, 지진의 공포와 탈원전의 상실감을 말끔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포항 경주는 이웃 사촌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지진의 공포와 아픔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전 지역 전수조사로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신속히 복구하고 모든 건물의 내진 설비를 강화할 것이며 동해안에 지진 전문 연구기관인 국립지진 방재연구원을 유치하여 지진의 공포에서 도민을 지키는 중장기적 근본 대책을 수립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선제 확보하여 포항을 비롯한 동해안권 도시들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를 단순한 이전이 아닌 신도청 일부와 함께 이전하여 실질적인 제2청사로 선택시켰습니다. 또한 제가 이 3일간 제2청사에 머물러 황동의 시대를 열 야정 사령관으로서 직접 진두지휘해 나갈 것입니다. 탈원전 문제는 경북 경제의 명운이 걸린 만큼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강력히 항의하고 후속 대책을 마련을 위해 중앙정부와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제2원자력연구원과 원전해체 기술연구소 등을 유치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경북의 이익을 챙기겠습니다. 서북권은 대한민국 경제를 일으킨 조건대의 발상지입니다. 21세기형 새마을운동 추진으로 경북의 정체성을 확립 재무장하여 중소도시로 전락하고 있는 구미를 주축으로 숙명적으로 다가오는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시스템과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김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드림모아 프로젝트, 전기차 등 미래형 부품 소재 산업인 탄소복합재 기업을 육성하고 스마트 기기, 3D 프린팅, 자유주행차를 기반으로 한 국가 산업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북 도립대학에 준하는 4차 산업 전문 교육관을 설치,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남북권은 글로벌 코스메틱을 중심으로 한류를 주도하고 국방으로부터 신성장 산업을 핵심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화장품 R&D 기반 구축과 공격적인 해외 마케팅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대한민국 뷰티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시켜 나가겠습니다. 미 보잉 MRO 센터, 항공기 시험평가센터 등 R&D를 기반으로 항공, 바이오 산업단지를 조성, 해외 항공기업 유치, 국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현재 추진 중인 국내 최고 말테마파크인 렛츠런파크를 차질 없이 완공시켜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문화, 사회를 주도하는 글로벌 경북의 프라이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독도 문제는 단순 내부 문제 아닙니다. 유엔 등 국제기관의 여론을 조성해야 하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국제회의 참가, 국제학술회 개최, 왜곡된 외국 역사교과서 수정, 독도 전담부서 확충 등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SOC는 단순한 길이 아닌 행복을 살리는 길, 전국을 연결하는 상생교류의 길입니다. 조항선, 대구선, 복선 전철, 보령 울진 고속가도로,
KTX 구미역, 포항 삼척간 동해 중부선 건설, 포항 영덕 간 고속도로 등 정부 SOC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2021년 완공 예정인 중부 내륙 철도와 연계 계획 중인 문경 거제까지 연결되는 남부 내륙 철도 건설을 반드시 실현시켜 나가겠습니다. 경북 청년 일출전 프로젝트, 도시 청년 시골 파견제, 글로벌 마케팅을 통한 경북 강소기업 육성 등 김관용 도지사 임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개성 발전시켜 청년들이 돌아오는 경북형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세계문화 엑스포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글로벌 국제문화 외교를 강화해 한류문화 확산을 주도하고 신라환경 보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경북의 자랑인 천년고도 경주의 정체성 회복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 신북방 정책과 맥을 같이하여 23개 시군이 맺고 있는 자매기른 도시를 다 함께 초청, 양국 간 문화교류는 물론 경제통상외교로 확대해 나가면서 유교 가야신라 3대 문화권과 낙동강 백두대공과 연계한 메모드급 관광 벨트하여 국내외를 아우르는 명품 문화관광 경북을 만들겠습니다. 의료 취약지에선 치매 전담센터 인프라 확충, 의료 안전망 강화로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를 더욱 강화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공공기관 및 기업체 근로자가 일과 가정에 양립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세대공감 프로젝트 할배 할배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여 경북의 효정신을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대구 경북은 역사적 한 뿐이며 뗄래야 뗄 수 없는 공동 운명체입니다. 대구 경북 수원 사업인 도청 이전터 조기 개발로 문화, 기술, 경제 융합형 도시적 혁신지구 건설에 힘을 보태고 대구 공항 통합 이전은 경북의 미래가 걸린 최대 현안으로 지혜를 모아 빠른 시일 내 이전을 성사시켜야 할 것입니다. 세계 최대 항공사 및 보행사와의 협력 경험을 살려서 내륙 최고의 국제공항으로 건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구 수천 취수원 이전 문제는 10년간 풀지 못한 난제중의 난제입니다. 대구 구미와 연대에서 정부를 움직여 두 도시가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저출산은 고령화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한 저성장, 사회보장 등 우리 사회의 큰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은 합계춘 출산율 1.40으로 전국 1.17보다는 다소 높으나 30년 이내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지역 10개 도시 중 경북의 6개 시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출산 문제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프랑스를 롤 모델로 하여 조기 결혼 환경 조성, 출산 보육 육아 예산을 대폭 정액하여 획기적 파격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지방분권 개혁을 위해 적극적이고 선도적 역할로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일어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도민들께 제가 도지사가 되면 봉급 전액을 독거노인, 결혼, 가정, 어려운 이웃 등 지역사회에 반환하고 오로지 도민만을 위해 봉사할 것임을 엄숙히 약속드립니다. 사랑하는 300만 경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자유한국당 당원 동지 여러분, 수백 년 동안 쌓아온 경북의 영광을 되찾아야 합니다. 도지사는 정치적 자리 차지를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시대적 패러다임에 맞춰 진정으로 도민만을 생각하는 참신하고 묵묵히 일만 하는 큰 머슴의 자리입니다. 경상북도는 아직도 배고픕니다. 2002년 월드컵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4강 신화를 히든크라는 명장에 의해 이룬 것처럼 경북의 신화는
김영석이라는 야전 사령관이 300만 도민들과 함께 이루어 경북의 새 역사를 창조해내겠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10만 시민의 작은 영천을 떠오르는 희망의 도시로 탈바꿈시킨 동력을 이제는 300만 도민을 위해 모든 힘을 쏟아부어 경북을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 도약시켜 나가겠습니다. 경북의 신선한 새바람을 불러일으킬 큰 모습 야전사령관 김영석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장님과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시아투데이의 장용 기자입니다. 현재 영천시는 말산업과 항공부품 산업의 중심지 메카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기에는 김 시장님의 그 행정적 통찰력이 돋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 다음에는 도지사 후보 출마 발표가 조금 늦었는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영천은 말의 도시입니다. 말의 도시. 우선 말산업과 항공산업 말씀을 올리기 전에 이 경마공원이 사실은 중심축입니다. 이 경마공원을 유치할 때 저희들은 국내 6개 시군이 경합을 벌여서 저희들이 인천을 비롯해서 6개 시군이 경합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영천이 사실은 유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역발상에 의한 유치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우선 이 경마공원이 내재세 문제 때문에 법률적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곧바로 해결이 될 걸로 보이고, 얼마 전에 저쪽으로 농림부 장관님을 만나뵈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의지를 받고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경마공원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또 이 인프라 영천에는 말산업 관련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또 운주산 승마장, 실내 승마장, 외승로부터 시작해서 참 돼 있고, 또 조련 시설도 돼 있고, 또 경매장도 있어요. 경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국에서 최고의 인프라를 구축한 데 영천이 아니겠나. 그래서 이 구축된 인프라를 가지고 이제 우리 영천은 사실 이제 6차 산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첫째가 이 농민들의 이익을 정대시키는 그런 농민 사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관광 산업, 경마를 중심으로 관광 산업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우리 이제 관광 산업 이 분야는 저희들 경마공원 우선 들어오면 경마공원 그 자체를 국제 파크로 컴플렉스 파크로 만들어낼 계획이고, 그 농민 이익 문제는 저희들 이제 농민들과의 관계를 상당히 좀 유지 관계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 소득 창출에 최선을 다하고 그런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산업 분야는 하여간 전국에서 영천이 메카로 발돋움 하지 않겠나, 그렇게 만들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 항공 분야도 제가 좀 말씀을 올리면은 이 오지에 영천이라는 그 조그마한 도시에, 구석진 도시에 미국 보잉사가 왔습니다. MRO 센터라는 게 왔는데, 이거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걸 유치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한 2년 정도의 공을 들였습니다. 이 보잉사 고위 관계자 접촉을 통해서, 또 국제 항공 포럼을 통해서 경주에 2번, 우리 서울에 3번 이런 기반을 만들어 놓고 사실은 보잉사 들어왔습니다. 마치 보잉사 들어와 현재는 K2 비행장에 F-15
항공정 뭐라 그럽니까 분야의 부품을 좀 수리하고 있습니다. 보잉사에서 저희들 유치한 이 보잉사하고 또 옆에는 저희들 항공부품 평가센터라는 게 있어요. 저희들 그것도 유치를 했습니다. 400억 정도 유치를 했는데 여기하고 또 바이오메디컬 센터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R&D 연구소 기반은 붙여졌다 하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일대를 지금 내년에는 또 한 40만 평 부지에 저희들 에어로테크노밸리라는 명을 가지고 항공전자 밸리를 만들어낼 계획입니다. 이제 우리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 보상이 부지 보상이 들어갑니다. 또 현재 기업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해서 저희들 예비 조사를 많이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항공 우리 에어로밸리 테크노밸리가 잘 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또 이제 제가 기대입니다만은 우리 대구 군공항이 군이나 어선으로 오면은 지금 군공항과 민수 공항이 지금 항공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공항과 우리 미 보잉사가 매칭이 되면은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않겠나 이런 기대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군공항 이전 문제도 저희 입장에서는 신속히 좀 처리를 해서 전문위원 구성부터 시작해서 신속히 부지 선정부터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제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많은 대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거의 뭐 대구나 경상북도에 취업하는 것보다는 거의 서울로 일자리를 구해서 다 떠나게 됩니다. 청년들이 머무르는 23개 시군이 되게 한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다든지 일자리 관계, 그리고 한 개 더 들 질문은 균전발전 문제인데 23개 시군은 너무나 국토 면적이 넓기 때문에 여기에 그 GRDP 와서 향후 앞으로 당선되신다면 재임 기간 중에 어떻게 GRDP를 성장시키겠다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SOC 예산 확보 문제인데 그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상당히 SOC 예산이 어렵는데 상대적으로 도청 이전 문제로 해서 포항하고 청도가 굉장히 멀어졌습니다. 도청하고 거리가. 거기에 대한 어떤 앞으로 불편하지 않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질문. 이제 오늘 청년 일자리 문제, 이건 사실 청년 일자리는 기업 유치입니다. 기업. 전 정부가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또 공무원, 수방 공무원부터 해서 안전 요원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 5년간 몇만 명, 12만 7천 정도죠. 이렇게 좀 모집을 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그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 저는 우선 이렇게 봅니다. 이 청년 일자리 창출은 첫째가 기업입니다. 기업. 예. 지금 정부에서 하는 공무원 정원 이 문제도 보시면은 공무원은 지금 현재 오히려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아니고 잡아먹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시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공무원이 한 2%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만, 100한 2, 30만 되는데 지금 공시족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히려 청년 실업률을 더 훨씬 높입니다. 그리고 청년 실업이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한 9% 정도 됩니다. 이것은 아마 선진국에서도 가장 높은 실업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이 되느냐? 기업을 유출이 됩니다. 무슨 경상북도를 봐서는 무슨 안동을 봐서
안동의 정주 여건을 전부 다 옮깁니다. 25개 되는 경상북도 산업기관을 전부 옮기는데 그 정주 여건만 옮긴다고 해서 일자리 창출, 청년 일자리 창출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정체된 한정된 한계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선 1, 2, 3단계의 우리 도청 소재지를 신도시화 만들어 나가면서 배후에는 반드시 이 산업도시가 되어야 됩니다. 산업도시 안 되면은 10년, 20년에도 사실 발전이 없으나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은 제 생각에는 대형 마트가 들어와야 되고 또 대형 병원도 들어와야 되고 대형 또 학교도 들어와야 되고 이렇게 돼야지만이 일자리 창출되어 인구가 증가됩니다. 근데 청년 일자리 문제는 우선 정부의 그 일자리 창출 정책하고 제하고는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중소도시로 이 한계가 있습니다. 어쨌든 경상북도는 청년 일자리 우리 중소기업에는 사실 청년들이 안 옵니다. 대기업의 그 연봉의 2분의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대표적인 게 우리 영천입니다. 영천에는 훌륭한 인재들이 사실은 제조업 중심에서 잘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인데 이걸 경북형 일자리 지사님 추진하는 경북형 일자리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청년들한테 인센티브도 주고 하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우선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됩니다만은 기업과 어떻게 손을 잡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구미 같은 거 봐도 구미의 근로자가 지금 완전히 빠져나가거든요. 한 12만 정도 되는 게 현재는 10만도 안 됩니다. 10만 좀 넘던 거 지금 10만도 안 되거든요. 기업이 베트남이나 저쪽 평택이나 등등 중국이나 빠져나가니까 문제인데 우선 기업을 유치하는 게 최고의 일순위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고 기업 유치는 제가 또 잘 하지 않습니까? 잘 합니다. 왜냐하면 23개월 시군 또 대구시하고 전체에서 외투 기업이 한 12개쯤 들어왔습니다. 그 가운데 7개가 영천에 왔습니다. 영천에 외투 기업, 글로벌 기업이 7개가 들어왔어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제 우리 이제 DDP 문제, 평준화 문제 그것은 사실 경상북도는 농도입니다. 농도. 북부권이 농도고 대표적인 것은 사실은 포항과 구미 그리고 좀 한다면 김천 혁신도시 정도입니다. 근데 아까 구미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구미도 이제는 좀 쇠퇴 뭐 좀 나쁘게 좀 표현하면 이 디클라인 되는 그런 도시화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포항 역시 이제 세계 철강 보락으로 인해서 철강 산업 지금 소위 산업 구조 변화를 시켜나가야 되나 싶고 우선 철강 분야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하는 주물 일반적인 주물이 아니고 특수부대 특화된 기술적 차별을 둬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자동차 부품 소재 철강도 그냥 일반 철강이 아니라 특수 철강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소위 기술을 차별화 내야 되는 그런 한계점이 좀 있고 또 한편은 포항하면 이제 철강 도시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지금 철강 가조는 못 삽니다. 그걸 어떻게 철강 산업인 포항이 이제는 그게 3, 4세대 방사선 가속도 있잖아요. 이런 걸 활용을 해서 어떻게 의료기기나 또 헬스 바이오 분야 이런 분야로 같이
활용해서 들어가서 복합적인 도시가 돼줘야지만이 살 수가 있어. 그래야 또 청년 일자리도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있고 예를 들어 피츠버그 같은 데 있잖아요. 미국에 피츠버그 같은 데도 사실 호철과 거의 같은 경우를 겪었는데 이게 빨리 산업 구조를 변화시켜서 지금은 괜찮게 아주 되고 있습니다. 이걸 벤치마킹을 하다든가 그런 한번 시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고, 아까 이제 김천 같은 데는 혁신도시로서 기업 유치가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선다마는 그런 문제. 그러나 이제 특화를 시켜야 됩니다. 북부는 이제 농업도시이기 때문에 어떻게 특화를 시켜서 균형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될 것인가. 이거는 제가 아까 보면 이제 번역별로 제가 해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거기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일개 프로젝트를 가지고 소위 23개 시군에서 가장 주력 프로젝트를 가지고 집중 투자를 해서 차별을 해 나가야 안 되겠나. 그러려면 이제 23 시군이 소위 평균적인 소득 창출부터 평균화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소시사업 확보 문제인데 이 SOC 사업은 크게 국회의원들이 뭐 SOC 200억, 300억 뭐 가져왔니, 500억 가져왔니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중앙부처의 사무관들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얘기. 중앙부처 사무관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은 중앙부처에서는 우리가 달라는 예산이 그대로 기재부로 올라갑니다. 네. 또 기재부가 올라가는 그 순간부터 밀접한 사무관, 서기관은 사실 필요 없습니다. 사무관이 최우선이다. 그런 바탕 하에서 SOE 사업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게 저희들 제가 서울 올라가면은 뭐 높은 사람 안 봅니다. 국장급도 잘 안 만나요. 사무관하고 소주 한잔 못 줍니다. 사무관. 그게 최고의 전략이다. 그러면은 모든 게 사무관 손에서 나옵니다. 과장도 과장선까지는 좀 아는데 국장선까지는 영천의 SOC 사업이 뭐가 있는지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무관 선에서 다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SOE 사업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제 원칙입니다. 우리 경북 영천이 조그마한 도시지만 현재 예산이 8천억을 넘었어요. 8천억. 네. 바로 옆 동네 27만 인구를 가진 옆 동네보다 우리가 예산이 더 많아요. 영천이.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입체 작전에 더 예산을 확보를 하려면은 우리의 예산을 500억 SOC 뭐 1개 프로젝트 올렸다. A+B 도를 올렸다 하면은 500억이 확보가 되면은 되잖아요. 못 되면은 그때는 이제 확보의 노력을 해야지. 그러나 사무관부터 시작해서 다져나가면은 다 됩니다. 안 되는 게 없어요. 사람이 일이기 때문에 제가 저는 이제 중앙정부에는 문주방이 딸처럼 올라갑니다. 그러나 올라가서 높은 사람 안 만납니다. 사무관을 중심으로 해서 소주 마시러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일이 아주 잘 됩니다. 그리고 포항 청도, 포항 어디요? 포항 네, 멉니다. 청도는 영천에서도 청도가 멉니다. 바로 인접 도시 영천하고 청도지만은 상당히 멉니다. 왜냐하면 대구로 돌아가야 됩니다. 대구로 돌아가고 우선 가까운 영천에서 청도를 보면 그 고개의 터널을 뚫어내야 됩니다. 문제는 그 고개를 터널을 뚫어내려면 300억 정도 이상이 투입이 돼야 되거든. 네, 그런 문제. 그리고 포항과 청도 간의 거의 소위 인적 물적 교류는 사실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SO 사업의 도로 교통망 뚫는 데는 무슨 사업에서 수를 많이 밀리겠나 싶습니다. 제가 만약에 도지사 돼도 우선순위를 왜 먼저 두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후 기자입니다. 네. 그 시장님은 영천시에서 사무를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행정의 달인가가 네. 도지사를 맡아야 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제 그 출마 선언하는 남유진 구미시장도 네. 역시 사무를 하셨습니다. 네, 네. 밖에서 볼 때 이제 영천은 구미에 비해서 시세적으로 봤을 때 네. 조금 약하다 이런 견해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제 영천 시장이 또 구미 시장에 비해서 정기 사회적 비중이 좀 낮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편입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시장님께서 스스로 보실 때 우리 그 남유진 시장에 비해서 비교비에 있다거나 아니면은 난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낫다거니 좀 섭섭하다. TV에서는 잘 봐주는 좀 비교다. 이 안동입니다. 안동. 선비보다 안동에 왜 오늘 이 안동이 맞는다고 좀 점수 잘 줄 걸로 생각하고 이걸 입고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두 분을 또 비교를 하라 그러니 선비 정신으로 좀 맞지 않습니다. 이제 맞지 않은데 그렇습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사람이 이제 남자 성인이 되면은 장가를 합니다. 장가를 하는데 돈 있는 집에 장가 가면은 좀 편안하게 살고 그죠? 걱정 안 하고 또 저축하려고 노력도 안 하고 해도 편하게 살고 돈 없는 집에 장가 가면 허리 졸라내가 집 한 칸 살라고 지금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죠? 그러니 돈 있는 집에 장가 간 사람은 금수저라 그러지, 금수저. 네? 돈 없는 집에 장가 간 사람은 흙수저라. 그 남유진 시장은 금수저 출신이고 저는 흙수저야.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구미라는 도시는 벌써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이 계획도시입니다. 계획도시. 그래서 전략도시입니다. 전략도시인데 그 잘 만들어 놨잖아요. 공장도 많지. 벌써 큰 집을 지어가지고 그 안에 가재 도구도 막 밀가번쩍한 걸 다 넣어놨습니다. 구미라는 도시는. 저는 장가 가보니 영천은 하나도 없는 게 하나도. 예? 이 우약꽃이고 어때? 우약꽃이고 흐를 벌판 아닙니까? 그 벌판인데 또 민심은 그 우리 시장 세 양반이 또 국회의원 한 양반 네 양반이 한꺼번에 낙마를 한답니다. 이 영천이. 제가 다행히 민심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민심도 달래야 되지. 또 기업도 데려가지고 신화합도 만들어야지.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근데 이 어려운 화합을 이제 저는 만들어냈다 이겁니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저쪽 남시장님께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영천은 화합이 잘 돼요. 그 어려운 민심을 전부 한 대로 모았습니다. 이 흙수저가 지금 다 맞아요. 그런데 돈 있고 잘 사는 집하고 못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나 이 흙수저가 영천을 성장 거점 도시로 지금 탈바꿈시켰습니다. 멋잖아요. 그렇게 해놨습니다. 해놓고 아까 이 폴리텍 대학까지 데려왔습니다. 폴리텍 마이스터고 마찬가지고. 그러나 지금 성장하는 도시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구미는 거의 현재 수출도 구미시가 말이에요. 수출이 상당히 지금 하향 곡선을 그립니다. 근로자 다 빠져났습니다. 지금 빠져나가고 수출액도 상당히 지금 하향 곡선을 그립니다.
사실 구미가 중요한 도시거든, 우리 경상북도에. 우리 경상북도의 수출액이 뭐예요? 연간 한 400억 불 됩니다. 근데 구미가 거의 반틈을 차지해요. 반틈 차지하는데 지금 구미 경기가 다운이 되니까 어려움이 우리 경상북도는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남 시장님은 어떻게 조금씩 자꾸 팔아먹어 이제 자꾸 되고 저는 자꾸 사이 이제 그런 게 있고, 이 성장이냐 하향이냐 이겁니다. 이거 또 생기만 봐도 안 그러시면 저는 뭐 덩치도 좀 크고 키도 남자보다 더 큽니다. 몸무게도 더 나고. 이제 아까 이제 야전 사령관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저는 야전 사령관 스타일로 좀 뚝심 있게 좀 나가고. 우선 보기에 모르겠습니다만 남 시장님은 참모 스타일이에요. 참모 스타일이고 저는 마라톤 스타일이에요. 그런 스프린트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차이가 좀 많이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경북 인터넷 방송의 김윤종 기자입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고향에 오셔가지고 출마 선언을 한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서 이 출마 선언을 하셨던 분들하고 오늘 그 공약이랄까요, 아니면 정책을 보니까 몇 가지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크게 얘기를 드리면 앞에 출마하셨던 분들은 하고자 하는 부분은 많았는데 구체적인 부분들이 조금 좀 구체적인 부분들이 조금 좀 떨어졌던 그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오늘 시장님께서는 정책에 대한 대안도 같이 나온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저출산 정책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고 하지 프랑스의 어떤 그 출산 정책을 롤 모델로 삼아서 하시겠다 하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대구공항 그 이전에 대한 부분들도 보행사와 협력을 해서 발전을 시킨다든가, 아니면은 또 뭐 쭉 해서 그 문화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분들도 단순히 주창만 하는 게 아니고 23개 시군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은 그 해외 도시들을 초청해서 하겠다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떤 대안까지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이제 그런 느낌 들었고요. 제가 질문을 두 가지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한 가지는 아까 출마 선언에도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영천시를 뭐 흑수저에서 지금 뭐 출발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상당히 활기찬 그 어떤 도시로 만드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도정에 접목을 시키냐 하는 부분들, 아까 다른 기자분들이 질문을 하신 거로 대답을 가름하셔도 좋고, 딴 게 혹시 더 있으면은 좀 질문을 답을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에서 출마하신 분들이 대부분이 그 도지사 경험이라든가 차관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정치와 제가 지금 10년간 경영한 부분을 어떻게 도정에 접목을 시키겠느냐. 크고 작고 스케일, 그 규모의 문제지 업무 추진하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도정이나 시정, 그러나 얼만큼 규모화가 되느냐, 이게 사실 제일 큰 관건인데, 저도 이 도지사님하고 10년간 같이 댕기고 가장 아마 모르겠습니다. 뭐 지사의 조언은 어떤지 몰라도 제가 생각하는 저를 제일 사랑 안 하나 싶은데 근데 그러니 저희 많이 가져왔잖아요. 기업 유치 분야가 지금 아셔야 될 것이 우리 경상북도에는 산업단이 4개입니다. 4개인데 23개 시군간에 산업단지 지금 4개 있습니다. 제가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이 생기고
예, 생기고 4개가 되는데 4개 가운데 2개가 영천에 있습니다. 영천 땡이 났어요. 이름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이렇게 제 자랑을 좀 하려면 지금 울산에는 지금 이제 포항에는 이제 융합 이제 있잖아요. 있고 저쪽 또 하나는 어디고 경산에는 지식산업단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제신 본촌의 그 첨단 보건산업단지가 지금 풀로 찼고 내일 모레 하는 게 하이테크파크 지구 산업단지가 또 한 37만 평 개발이 돼. 거의 23개 시군 가운데 4개가 산업단지 대우 경북 경자구역청이 생긴 이래로 영천에 2개, 그 2개는 제가 가져왔습니다. 제가.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노하우를 그 벌판인 곳에 어떻게 미국 보행사를 데려왔을까? 네, 이런 노하우부터 시작해서 지금 예를 들어 폴리텍 대학 같은 데도 국가에서 노동부에서 절대 지금 정서를 안 해줍니다. 그러나 이걸 김영숙이 저 친구는 왜 그 어려움을 가져왔노? 예,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걸 보면은 아마 이런 끈질긴 집념, 예, 또 박정희 대통령님 같은 해안을 가지고 덤비면은 경상북도도 아마 지금까지 지사님도 잘 해놓으셨습니다만 그보다 한 템포, 한 그레이드가 높은 그런 경상북도를 만들어내지 않겠나 그런 자신이 좀 있습니다. 있고 정치와 행정과 하는데 정치인들은 국회에 좋아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되고 정치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거는 벌써 몸의 습성이 당에 벌써 익숙해집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현장에서 뛰기 때문에 산전 수준을 다 겪었어요. 겪었기 때문에 왜 제가 야전사령관에 썼냐면 야전사령관은 전략 주소를 하려면 지형부터 기후부터 전부를 복합적으로 분석을 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양반들은 정치인들은 한 가지밖에 분석을 못하고 저희 현장에서 지역사령관 현장에 있으면 모든 분야를 다 조사를 하고 시민들 부딪혀야 되거든. 때문에 행정가가 돼야 정치인들은 모릅니다. 온실에서 컸어요. 그러나 저희들은 완전히 지금 민들레이기 때문에 정치를 더 잘할 수 있다. 정치보다는 도정을 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질문 해보죠. 저 시장님, 뉴스원의 정호용 기자입니다. 캐치프레이즈를 전략가 야전사령관으로 하셨는데요. 어떤 의미로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하셨는지, 경북의 정치 경제 상황이 그만큼 엄중하다는 의미인지 그 의미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저도 아까 생긴 것부터 야전사령관 생겼잖아요. 제가 또 자라 나온 데가 육군산업학교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저 별은 못 달고 나왔습니다만은 그것도 못 달고 제가 이런 국가에서 부름을 받아서 붙잡혀 가기 때문에 그 군이란 또 사실 잘 알고 또 어릴 때 또 농사를 지어서 제 담당이 소 담당인데 농사를 아주 많이 지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농사를 많이 지었죠. 그러고 이제 어떻게 하다가 육사를 가서 그래도 롬멜 전투 정도까지 이제 아니까 군 사단작전부터 시작해서 좀 하고 또 어떻게 또 가다가 보니 또 외교관을 또 10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실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폭넓게 보고
거기서 이제 예를 들면 대통령 방미 행사다 하면은 저희들 한 6개월 정도 뭐 사전 가서 그쪽 미국의 CIA, FBI 또 재무성 SS부터 시작해서 그쪽 국무성, 국방성 뭐 등 뭐 해서 저희 통합 오퍼레이션도 하고 참 이렇습니다. 그런 폭넓은 견지를 제가 다 봤다. 공공유도 한 10년간 다들 또 각국 공산권부터 동구권 전체 미국부터 시작해서 소위 그 주재 외교관들과 그 호흡을 같이 해봤기 때문에 또 누구보다 폭이 넓지 않나.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 또 시민들이 또 뽑아줘서 시장 됐어요. 근데 그것도 3번이나 연금을 시키더라. 그래서 그것도 했고, 우리 각 분야별로 다 볼 수 있는 것은 제가 가장 눈이 안 크나 이런 생각이 좀 감이 듭니다. 그런데 뭐 특별히 없잖아요. 뭐 행정관료 그대로 뭐 그러나 저는 전부를 다 했기 때문에 아마 경상북도를 끌고 가는데도 아마 자신이 있나 싶습니다. 예, 저 매일일보의 조영국 기자입니다. 네. 여기입니다. 예, 예, 여기입니다. 예. 뭐 조금 전에도 유사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경북도지사 출마 선언한 분들에 비해서 시장님의 그 중량감이 떨어지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그 말들이 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그 도민들한테 어떻게 설득할 것이고 하나 하고요. 그리고 영천시장직 그 사퇴 시기 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섭섭한 질문이 두 번이 나옵니다. TBC에서도 섭섭한 질문 하시죠. 또 질문하죠. 네. 중량감 떨어진다. 이것은 그거는 이제 중량감 떨어진다고 저는 표현하기 싫습니다. 싫고 스펙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스펙이 중요하지만은 스펙이 전부는 아니다. 스펙이 훌륭한 리더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김두관이 같은 친구도 지금 말 이장하러 가십니다. 네? 그건 뭐 특수한 경우겠습니다만은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다. 그러나 얼마나 열정과 많은 것을 알고 덤벼줘. 작다는 것은 오히려 제가 만약에 포항시장이나 구미시장에서는 조금 중량감이 그것도 더 무게를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영신은 소도시, 조그만 도시이기 때문에 또 거기서 일만 하고 정책 공부관심하고 일만 하고 죽도록 뭐 이거 우약고 싶어서 일만 하고 왔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정치적으로 하려면 저도 활동을 계속 했겠죠. 하고 스펙을 쌓고 또 당부터 시작해서 하는데 저는 그런 건 좀 별로 신경 안 썼습니다. 때문에 그런 게 있고 그러나 이제 중량감은 이 중량감이 사실 제가 그 인지도가 높다면은 또 괜찮을 겁니다. 인지도를 또 높여야 되는 문제는 있습니다. 사실 있는데 인지도가 좀 낮거든. 왜냐하면 늦게 나왔잖아요. 제가 지금 7개월 됐습니다. 7개월. 네, 7개월. 다른 양반은 3선까지 했어요. 그리고 뭐 구미 모인사는 4년을 했습니다. 저는 7개월. 그런데 보면은 저는 7개월 한 것 치고는 이 곡선이 상승 곡선을 상승 곡선을 좀 그리고 있어요. 이거 있고 4년 한 친구나 제 뭐 7개월 한 친구나 거의 뭐 그게 그걸로 이렇게 소위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보면은 이제는 이제 제 만나는 사람들 봐도 얼마나 괜찮다 뭐 이렇게들 다 이야기를 해요. 또 다들 당신하고 좀 빨리 왔으면 좋았을 걸 뭐 그래서 자꾸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인지도가 저는 회복이라기보다 올리는 데는 자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현재 1, 2위를 달리는 분들하고는 좀 아직은 힘이 들겠죠. 그러나
제가 최선을 다하면 지인 인사 대천명입니다. 대천명인데 하면은 그 노무현 대통령, 이거 좀 특수 케이스라고 합니다만, 알 겁니다만, 노무현 대통령 같은 거 보이소. 어? 이인재 씨하고 저 하나가 와고 노무현이가 민주당에서 경선 붙어가지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될 줄은 누가 상상했어요? 상상을 초월했거든. 노무현이 돼버렸어요. 이인재를 꺾어버리고. 그 이제 이회창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붙었어요. 누가 생각했어요? 누가? 노무현 대통령이 될 줄은 아무도 예측 못했거든. 노무현이 돼버렸어요. 노무현이가. 응? 그 이회창을 꺾고 이거는 뭐 특수 케이스입니다만은 그런 일도 있다. 그런 자신이 있다. 이 말씀은 저는 드립니다. 사퇴 시기는 언제냐? 이건 사실 당의 그 정치 일정도 있고 합니다만 저희들 공식 일정이 2월 13일 되면은 예비 후보자 등록입니다. 2월 13일 예비 후보자 등록이고 3월 15일 되면은 전부 옷을 벗어야 돼요. 옷을 벗어야 되고 하는데 이 정치 일정을 파악하면서 제가 한번 그건 하겠습니다. 모 인사는 단임제 하겠다고 뭐 하고 하대요. 그런데 단임제 지금 포항구미가 얼마나 일이 많고 경상도 경북 일 많습니까? 4년에 그 일 왜 10년에도 모자라고. 예? 수출 포항 산업 철강 산업 10년에도 어렵습니다. 그건 위에 스펙 쌓기인가 그게? 그건 아니잖아요. 4년이 안 됩니다. 제가 조그마한 도시로 10년 해도 모자라는 게 계속 모자라는데 4년하고 받던 타치를 다른 사람 해주면 뭐 장난치는 건 아니잖아. 이게 그지요? 절대 아닙니다. 두 양반이 이야기를 하는데 두 양반이 다 그래. 그거 좀 희한한 거예요. 희한. 한 번하고 나는 물렀으니 당신이 하시오. 그것도 내 찍어주시오. 이거는 이거는 매너가 아니고 뭐 쇼를 하는 건지 뭐 있을 수 없는 거지. 이 사퇴 시기는 3월 15일까지가 사실은 사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똑같이 지금 다섯 되잖아요. 다섯 되는데 똑같이 와서 모인 사람 뭐 다 직을 내놓고 뭐 국회의원도 내놓고 합니다만 지금 헌정 사상이요. 뭘 하셔야 됩니다. 국회의원 사표에서 국회의원이 사표 수리를 해준다는 헌정사상 한 번도 없습니다. 없어요. 쇼죠. 헌정사상 국회의원이 의장한테 사표 내용 수리해준 건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 감옥 놔 최선 넣어놓으면 되는데. 그러니 백성들을 우롱하는 우롱. 그렇잖아요. 근데 현재 왜 너무 오버했거든. 예, 저 추가 질문 마지막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예, 제가 먼저 마이크 잡았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추가 질의사항은 제가 네, 저 한국유통신문 발행인 김동희라고 합니다. 네. 김일성 시장님께서 출마 선언문 서두에 비참하게 구겨진 경북의 자존심 상처 누구 때문인가라고 물으셨습니다. 네. 그 누구가 누군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포스트 김관영 이렇게 계속 주장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있는 구미 사무실 같은 경우는 구미요? 네. 일단 남시장에 대한 또는 이제 김관영 도지사에 대한 이미지는 반반입니다. 네. 향후 이제 고향은 내려와서 제대로 과연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제 악의론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굳이 포스트 김관영을 지칭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걸 묻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김관영 도지사님이 도정 철학이란 게 과연 어떤 것인지 그거 확실하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중국은 비참하게 한 게 누군가 우리의 상처를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이 누군가 정치인도 알겠어요. 국회의원들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 그러니 이 박근혜 탄핵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대통령 우리가 뽑았습니까? 경상북도 대구가 뽑았는데 과연 탄핵을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됐습니다. 예. TK만 뭉쳤으면 안 해도 됐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TK에서 쪼개버려. 그래 탄핵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탄핵을 시킨 원인 제공은 사실 TK, 바른정당하고 다 갈라졌으니까 그렇잖아요. 현재 설에 뭐 댕깁니다만은 국회의원으로 댕깁니다만은 이 댕기는 분 가운데서도 탄핵 대구 경북에 탄핵에 찬성하는 분이 둘 있습니다. 둘. 네. 포항 저 건교에 한 분 있고 또 이 중부에도 한 분 있고 있을 거로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있다는 게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그분들이 얼굴을 들고 경북을 살리겠다고 하는 건지 난 그 이해가 좀 안 가고 그 탄핵에 지금 풍지박산 났잖아요. 당 자체가 TK의 중심이 지금 한국당에 없었거든요. 한국당 내 TK 중심이 없었어요. 완전히 쪼그려졌어요. 한국당 TK 한국당은 사망했다 이거 사망. 사망 아닙니까 사망. 네, 죽었죠. 지금 홍 대표님 체제가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신문 보셨잖아요. 대표 하는 얘기 좀 하자. 체제가 우리가 지금 웨이트가 다 죽어버렸어. TK가 다 죽었습니다. 어떻게 할지든 그러니 또 그걸 벌써 인지를 하고 국회에 나오려고 하려고 쭉 나오지 내가 모르겠어. 예? 그렇잖아요. 이는 장본인은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포스트 김관영 왜 포스트 김관영이냐? 첫째 제가 포스트 김관영이 되고 싶었어요. 포스트 김관영이 첫째. 그리고 그 도정 철학을 쭉 지사님 하시는 거 보면은 제가 생각하는 그 방향으로 쭉 나가는 거 보면 저하고 이 소위 경영 철학이 비슷하구나. 그걸 좀 느끼고 또 지사님도 저를 또 되게 뭘 딴 데 뭐 시장 만나면 되게 또 공기 떠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되게 좀 좋아하고 또 이 보시는 안목이 저하고 비슷해요. 비슷하고 그래서 포스트 김관영으로 제가 한번 뛰어보겠다. 이런 또 지사님께서 또 이뻐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뭐 해주실지 모르잖아요. 자신 있다. 지사님을 팔로우할 자신 있다. 오가 사장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추가 질의사항은 보도자료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천 시장님의 경상북도지사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촬영하실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기자회견 밖에 계시는 분들은 행사가 끝나고 도청 현관 입구에서 기념 촬영이 있으니 가시지 마시고 기다려 주십시오. 기념 촬영하실 분은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시장이 뭐
각오 강력하게 좀 하고 저기 보세요. 우리 기자를 보면서 우리 기자를 보시면 힘차게 해주시면 첫째 도지사가 되면은 우리 대구 통합공항을 정부와 협의해서 신속하게 옮기겠어요. 그래서 이 대구 통합공항을 국제적인 서울공항으로 제가 만들어내겠다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분권 정치입니다. 분권 정치이기 때문에 이 항상 시간은 골든타임이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 연방제 스타일로까지도 생각을 하니까 이 분권 정치에 대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최우선권을 가지고 최고 역량을 발휘해서 이번 회기 아니면 6월 아니면은 하여간 신속히 분권 정치를 실시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경북도청이 안동에 있습니다. 안동의 도청을 1, 2, 3단계 정주화를 어떻게 빨리 시켜나가느냐, 즉 자급 도시로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또 저는 심리를 기울여서 하겠고, 또 이 말썽많은 이제 구미와 경상북 대구의 취수장 문제, 이것도 지금 정부에서 조금 미온적으로 나옵니다만은 이것도 제가 확실하게 좀 신속히 상생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데 야전사령관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 짧게 해갖고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야전사령관으로서, 야전사령관이라면 전략 전술을 포괄적으로 전부 다 알아야 됩니다. 야전이라는 것은 현장을 의미합니다. 현장에서 이기려면 모든 지혜를 또 모든 고민을 총동원해야 되거든요. 목표를 확보해야 됩니다. 승리를 해야 됩니다. 사령관은. 이 목표는 도정 발전 방향입니다. 때문에 이 도정 발전 방향을 위해서 제가 도민들의 힘을 합쳐서 잘 꾸려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도민회 우선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도민회를 경북 도민회를 아까 제2도민회, 그러니까 제2도민회, 네, 그거는 지금 분권 정치에서 이제 현재 우리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김원영 지사님께서 추진을 하지 않습니까? 제2국무회의로 보시면 됩니다. 이건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은 지금 사실 나오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광역시 도가 다시 한번 분권 개헌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뭉쳐서 다시 구체적인 운용 활동 방향부터 들어가야 되겠나 싶어요. 제가 되면은 제가 먼저 선대권을 잡고 한번 제2국무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김완용 지사님이 할배 주창을 하셨는데 혹시 그 국견일을 하는 그런 방안 갖고 예, 그렇죠. 이제 그걸 아직은 국정일로 하겠다는 그런 이제 보관은 없고 이걸 우선은 1단계로 효를 우리가 경상북도가 사실은 효의 도라고 보셔도 되는데 이 효를 23기 시군에 어떻게 좀 널리 좀 효 정신을 가르치고 이걸 어떻게 전국에 확산을 시켜 나갈 것인가, 이게 사실은 제일 큰 문제입니다. 할매인화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우리 경상북도만 알지 다른 여타 시도에서는 크게 아는 데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확산을 시켜 나가면서 또 정부의 어필을 해서
국정위를 만드는 것도 아직 점진적으로 좀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아까 출마 선언문에서 포스트 김관용, 김관용 정신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김관용 도지사님의 도정 철학, 그걸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럼 김관용 도지사님의 이제 도정 철학이 구체적인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영천시장, 김영숙 시장님의 또 어떤 시정 철학이라든가 어떤 건지 그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사님의 도정 철학을 보면 관용이, 말씀 그대로 관용, 그리고 해안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저는 우러러 봅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해안을 가지고 있는 분이 우리 김관용 도지사님입니다. 그래서 저도 옆에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걸 또 지사님도 잘 하셨지만 그걸 한 단계 뛰어넘는 도전을 한번 해보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네. 그리고 시정 철학 그동안 해오신 시정 철학에 대해서 한 말씀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 철학은 아까 야전, 예, 정신. 어떻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예. 그 야전 사령관으로서 현장을 누비는 현장 소위 시정을 펼쳤어요. 그리고 국내외적으로 많은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또 정보를 수집을 하고 또 국정 철학과 국정과 시정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개발해서 우리가 접근했기 때문에 영천이 상당한 발전을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저 도청 입구에 들어오다 보면은 사람 중심이라는 비석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도지사가 되신다면 그 비석 자리를 어떤 문구로 혹시나 바꾸실 의향이 있다면은 즉석에서 어떤 문구가 좀 어울릴까 그거 한 말씀 마무리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옹고 지신이라는 이야기 있습니다. 옛것을 더 발전시켜서 개선을 해나가는 건데 제가 된다 해서 갑자기 또 그 사람 중심 이걸 또 바꿀 수 있겠어요? 한참 좀 그것도 참 좋은 문구 아닙니까? 좋은 캐치프레이즈인데 개성을 하지 뭐 유지를.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